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7월 중순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는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이런 변화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반전 흐름을 마감한 하락세는 지난 8월 초순에 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일괄 반등 후 현재는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 나타난 반전 흐름은 강력하다고 하여도 2021년 최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에 그치고 반전 흐름을 마감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반전 흐름은 예상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진행하였고 2021년 최고점인 16,212포인트를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선 18,671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반전 흐름을 마감하고 난 후 일괄 반등의 시기 하락폭의 80%를 넘어서므로 반등세를 마감하고 재차 밀어붙이면서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아주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발생한 경우 한 번만에 고점을 형성하지 않고 쌍봉 형태의 고점을 찍는 경우가 있다. 나스닥 시장의 경우 2009년 3월 1250포인트에서 2021년 11월 16,212포인트로 아주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발생한 경우 쌍봉 형태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 1월 이후 반전 흐름은 이런 특성에 의해 발생하였다. 다만 강한 반전 흐름이라 하더라도 앞서의 최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 나스닥 시장은 2021년 역사적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선 바 있다. 나스닥 시장의 경우 반전 흐름을 마감한 관계로 2009년 3월 이후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대한 절차적 상승 행보는 모두 끝을 냈다고 보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동안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는 과정만 남았다. 이번 반전 흐름을 마감하고 난 후 나타난 일괄 반등의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은 하락폭의 80%를 넘어서는 반등폭이 나타났다. 통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후 재차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고점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일괄 반등 시기에 나스닥 시장이 통상적인 반등폭에 그쳤을 경우 반등세를 마감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앞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다.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이 앞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세계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세적 하락 과정이 진행할 적에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는 경우는 앞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발생할 적이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돌아섰을 적에 먼저 나타난 하락 압력은 2020년 3월 이후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었다.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일괄 반등 후 반등세를 마감할 적에 나스닥 시장은 앞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이 발생하였다. 바로 이 시기 나스닥 시장에는 추세적 하락 과정의 1단계 35% 전후의 하락 압력이 작용하였는데 현재의 나스닥 시장에서도 이런 강도의 하락 압력이 남아있다. 나스닥 시장 내면에는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락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잠복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일괄 반등의 시기 나스닥 시장은 하락폭의 80%를 넘어서는 반등폭으로 반등세를 마감하여도 바로 이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앞서에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반등세를 마감하고 난 후 재차 밀어붙이는 상승 시도에서 다시 최고점을 넘어서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미 모든 추세적인 상승 행보를 끝낸 뒤라 만약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나스닥 시장의 다음 행보에는 별 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상승 구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주의 상승 구도마저 무너지면 시장을 안정시킬 통제 수단이 없게 된다. 새로운 상승 구도가 가동되기 전에는 시장 흐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관계로 시장을 안정시킬 최소의 수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초순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기회를 맞았다. 부담도 충분히 덜어낸 상태에서 새로운 상승 구도의 가동과 맞물려 기술주의 반전 흐름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가장 좋은 모습이라 이를 기다린 바 있다. 그렇지만 기술주의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시기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한 종목들도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므로 첫 번째 주어진 기회는 놓친 바 있다. 7월 중순 반전 흐름을 마감한 나스닥 시장은 일괄 반등 후 반등세를 마감하고 있는데 하락세를 멈추고 되돌리는 시기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오늘 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게 될 것인데 이런 발표와 맞물려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장중 6%와 5%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K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 또한 동반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종목이 동반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시기 나온 악재성 재료로 이번 두 번째 주어진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오늘 새벽 나스닥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의 5% 전후 폭락세는 이런 우려를 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의 시장 위치는 여전히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미국의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JP모간 체이스 또는 골드만삭스가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려면 이번 저점을 기준으로 최소 70%의 상승폭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KB금융지주가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려고 할 경우 이번에 나타난 저점을 기준으로 최소 80%의 상승폭이 필요하다.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려고 할 경우 최대한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되 쉽게 밀려나지 않은 모습으로 줄기차게 상승세를 지속해야만 한다. 이런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주변 종목들을 집단적인 상승세로 유도하여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적인 상승 과정으로 인하여 상승 구도를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상승 과정에 큰 갈등 없이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해당 종목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승 구도가 가동되면 큰 갈등 없이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동되기 전에 심하게 흔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초순의 충격적인 연속 폭락의 움직임이나 최근 두 번째 기회를 앞두고 충격적인 하락 과정을 겪게 되면 해당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2005년 8월 증권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기 직전의 대우증권의 모습을 기억나게 한다. 당시 동호회 회원분과 함께 증권주의 흐름을 이끌 대우증권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기를 지금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좋은 위치에서 대우증권은 갑작스레 7%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이틀 연속 나타나면서 아주 심하게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론 이 시기에도 기본적인 틀이 흔들림이 없었던 관계로 동호회 회원분들과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기를 차분히 기다린 바 있다. 이런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결국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갔지만 이 과정에 또 한 번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참여를 한 경우 어떤 하락세가 나타나든 하락 과정 자체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하락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을 결정하면 된다. 하락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매도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이후 기회가 주어질 경우 판단대로 행하면 된다.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흐름을 포기할 정도의 하락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초순의 하락 과정과 이번에 나타난 하락 과정 또한 상승 구도를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의 시장 위치는 흔들림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락 과정은 아니다. 다만 오늘 나타난 하락세가 두 번째 주어진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인지 흔드는 모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다음 글은 20일 금요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